김장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튼실한 배추 한 통이면 겉절이, 배춧국, 배춧잎으로 부침개 배추 노란 속으로 쌈도 먹으면 너무나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배추와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암, 치매 걸립니다. 절대 먹지 마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바른 식생활만이 암과 치매를 예방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배추는 열량 12kcal, 지방 0.2g, 콜레스테롤 0g, 탄수화물 2.2g, 단백질 1.1g, 비타민 A 5%, 철분 0.7mg, 비타민C 5%, 마그네슘 8mg, 칼슘 29mg, 칼륨 87mg, 나트륨 11mg입니다. 배추 칼로리는 100g당 12kcal로 매우 낮고 콜레스테롤은 없고 지방 함량도 적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채소입니다. 탄수화물과 나트륨 함량도 극히 적은 양이 들어있어서 살찔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배추를 김치로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고춧가루와 양념이 가미된 배추김치 칼로리는 100g당 25에서 35kcal 정도 되고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열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추는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전체 95%가 수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몸속에 잔류하고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 좋습니다. 배추의 식이섬유는 체내의 노폐물을 흡수하여 대변과 함께 몸 바깥으로 배출되며 수분이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이뇨를 촉진시켜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배추는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푸른 이파리 부분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항산화 효소로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피부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피부의 탄력과 톤을 밝게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 세포의 돌연변이 발생을 억제하여 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배추는 변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배추 역시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 양배추, 케일 등과 함께 십자화과 채소로 풍부한 식이섬유와 높은 수분량은 이뇨작용을 도와주며 장의 활동을 촉진하여 채소로 풍부한 식이섬유와 높은 수분량은 이뇨작용을 도와주며 장의 활동을 촉진하 변비와 장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배추는 면역력 강화 효과 있습니다. 배추 속 풍부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각종 폴리페놀 성분 등은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 유발 물질인 젖산 분비를 억제해 피로감을 덜어주고 우리 몸의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추의 하얀 부분을 배추갈비라고도 하는데 하얀 부분에 많은 칼륨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적을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하여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추 속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시니그린 성분은 현대인의 가장 대표적이며 위험한 질병인 위암, 대장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여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십자화과에 든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항암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방광암, 유방암의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암을 일으키는 호르몬 생성을 막고 발암물질을 체외로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추엔 항암작용을 하는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은 암세포에 직접 작용해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암 발생을 유도할 수 있는 물질을 씻어내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설포라판으로 위궤양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균을 처리해보면 균의 숫자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배추는 찬성질의 음식입니다. 배추가 찬 성질이라 만성 대장질환이 있는 분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를 특히 생으로 드시게 되면 평소 몸이 차가운 분들은 위장을 더욱더 차갑게 하고 소화하기 힘듭니다. 특히 날이 점점 추워지는 계절에 드시게 되면 체온을 더욱더 내리고 위장에 열이 빠져나가게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배추는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먹어야 합니다. 배추에는 고이틀로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체내의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딱 방해합니다.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이트로젠이 포함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갑상선 저하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항진증 환자가 적절하게 섭취하면 항진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추를 익혀 먹으면 고이트로이젠 성분이 파괴되니 갑상선 기능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저하증 환자들은 채소를 익혀서 먹어야 하며 항진증 환자들은 익히지 않는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메모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추에는 잔류 농약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농약이 직접 배추 잎에 닿게 되고 수확이 가까워지면 농약을 안 친다고는 하나 잔류 농약이 걱정이 됩니다. 배추를 절여서 여러 번 씻게 되면 전체 농약의 60에서 70%의 농약이 씻겨 나갑니다. 또한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 삼투압 현상으로도 빠져나가고 김장 후 저장 단계에서 발효되면서 생긴 유기산과 젖산균의 효소나 미생물에 의해 농약이 분해됩니다. 국내산의 유기농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농약 걱정이 좀 더 줄어듭니다. 배추는 돼지고기 수육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돼지고기의 단백질과 비타민 B1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수육은 될 수 있으면 기름기가 적은 부위로 먹는 것이 칼로리나 지방에 대한 걱정이 줍니다. 배추를 생으로 쌈으로 먹는 것은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항진증이신 분들은 그대로 생식하셔도 좋습니다. 갓 담은 김치와 보쌈은 더 이상 마할 필요가 없는 조합이지만 너무 짜지 않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추는 익혀서 국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배추의 겉부분을 우리는 우거지라고 합니다. 잘 말린 우거지는 영양소가 더욱 극대화되고 풍미와 맛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갑상선이 안 좋으신 저하증 환자분들은 익혀서 먹는 것이 좋으니 안전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배춧국 끓일 때 두부 넣어서 끓이세요. 배추의 비타민들 국으로 끓이거나 김치를 담갔을 때에도 거의 유지됩니다. 배추의 겉부분인 푸른 잎에는 비타민이 매우 풍부하고 배추의 중심 속대로 갈수록 항암에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초록색 배추 겉즙 한 장으로도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이 거의 들어 있습니다. 배추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하지만 배춧국을 끓이실 때에 두부를 넣어서 드시거나 볶음 김치와 두부 김치를 먹거나 두부 전골에 배추를 가득 넣어 드셔서 드시면 영양적으로 완벽에 가깝습니다. 정리해보면 배추가 찬 성질이라 속이 차가운 사람이라면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는 안 되고 만성 대장 질환이 있는 분들과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신들은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 보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가을 겨울 배추는 단맛이 좋고 아삭한 식감에 영양이 좋은데 수분이 많아 보관하실 때에는 신문지에 싸서 뿌리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서 내장 보관하시고 신문지를 젖지 않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손질한 배추는 물기를 제거 후 비닐팩에 담아 보관하면 2에서 3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지만 금세 무르거나 시들기 때문에 한 번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배추 밑동만 잘라놓고 겉에서부터 한 입씩 떼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좋은 것보다 몸에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과유불급이라 안 좋은 효과를 냅니다. 몸에 안 좋은 것은 한 번 먹는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것은 쉽게 중독됩니다. 특히 단 것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는 맛이 가장 무섭습니다. 건강은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면 스트레스 안 받아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건강한 식재료를 몸에 알맞게 먹고 알맞은 운동을 해서 노력을 해야 이루어집니다. 건강할 때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바른 식생활만이 암과 치매를 예방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